2016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잎과 뿌리에 관한 식물학 조상호. 잎술을 달싹일 때 해안선이 느리게 펼쳐진다. 거기 혀가 있다. 행여병자의 시체 같은 풀잎처럼 흔들리는 그림자. 다른 빙산이 되어 은빛을 풀어헤친다. 물빛을 깨고 비치나무 냄새 번져오는 젖을 희끗희끗 빤다. 안개. 서늘한 빗방울 물방울 띄워 올린다. 뿌리가 부풀어 오른다. 물거품처럼 웅웅거리고 부서지는 내장처럼 고요 쏟아져 내리고 내려야 할 활력을 잃고 흘러가는 페름행 전신주. 흰 눈송이들 백야의 건반을 치는 사내. 창문 두드리는 나뭇가지. 길고 가는 손가락 갈라지고 떠도는 핏방울 소용돌이 변두리로 나를 싣고 창밖 브이지 야흐행 마주보며 또 길게 늘어나고 민무늬 토기처럼 얼굴 금이 가고 스쳐가는 가뭄비 나무 그늘 나뭇가지 그림자 일렁이는 시간 산란하는 밤의 시작을 경계를 지나 나는 또 바라보고 있고 마젤란 펭귄들 발자국 소리 울음 미역줄기처럼 늘어지고 움푹 파인 자국 발자국들 혀뿌리가 길게 늘어져 꿈틀거린다. 하얀 모래밭 그리고 하얀 추위 그리고 하얀 포말 기억과 마디가 끊긴 생선뼈와 조개 무덤 사이를 가마우지들 종종 걸어 나오고 점령할 수 없는 나라의 국경 우수아이야 숲길 뒤틀린 비치나무 뿌리 물거품이 사그라든다. 잎과 뿌리에 대한 식물학 좀 산문체 느낌이 많이 나는 부분이라서 잎과 뿌리에 대한 식물학이래요. 잎과 뿌리 참 제목이 내용과 연관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제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잎과 뿌리라고 그래요. 잎에서 시작해서 뿌리에 이르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잎과 뿌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식물학이라고 합니다. 잎과 뿌리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해요. 잎술을 달싹일 때 해안선이 느리게 펼쳐진다. 거기 혀가 있다. 행여병자의 시체 같은. 아주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입술 달싹일 때 입술을 이렇게 달싹이는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또 뭔가 초조함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입술을 달싹여요. 그런데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달싹인다는 게 말을 할까 말까 막 입술을 움직이는 걸 말하죠. 들었다 놨다 입술을 달싹일 때.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도착하고 있는 순간인 듯 합니다. 그래서 초조해요. 빨리 긴장하고. 그런데 그때 해안선이 느리게 펼쳐진다. 해안선이 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혀가 있다. 행여병자의 시체 같은. 이 표현이 혀가 있다라고 해요.
혀가 있다. 행여병자의 시체 같은 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것이 숙명인 그러니까 여행자 그러면 좀 떠돌아다니는 것은 운명이죠. 또는 뭐 숙명 같기도 하고 그러한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숙명처럼 찾아오는 장소 그 장소를 혀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혀일까요? 거기 가서 무슨 소린가를 여행자는 듣고자 하기 때문에 언어의 상징인 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혀가 있대요. 어떻게요? 행여병자의 시체 같은 이라고 했는데요. 행여병자가 떠돌아다니다가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을 흔히 행여병자라고 하는데 이 행여병자잖아요. 물론 떠돌아다니다가 병든 사람도 행여병자이지만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즉 약간 그게 병증이라고요. 이 닫힌 공간 속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바깥에서 방황해야만 하는 그런 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행여병자라고 해요. 네, 그래서 꼭 떠돌아다니다가 병이 든 사람처럼 네, 꼭 거기는 가봐야만 여행자들로서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를 가리켜서 혀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풀잎처럼 흔들리는 그림자, 다른 빙산이 되어서 은빛처럼 풀어헤친다. 물빛을 깨고 비치나무 냄새 번져 나오는 이라고 했는데요. 풀잎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그 도착한 그 여행지에서 보는 달빛 풍경을 이렇게 달빛 풍경과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풀잎처럼 흔들리는 그림자 달빛이 물빛에 붙이면은 살짝 움직이죠. 그 움직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다른 빙산이 되어서 은빛을 풀어헤친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남극 근처이기 때문에 달이 이렇게 바다에 떠 있으면 마치 빙산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또 밤에 비치는 그 달빛은 마치 은빛 같은데 바다에 번져 있는 달빛이 마치 또 풀잎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듯 네, 은빛을 그렇게 풀어헤친다고 해요. 그 광경을 이렇게 그린 듯합니다. 물빛을 켜고 비치나무 냄새 번져 나오는 젖을 희끗희끗 빤다. 누가요? 안개가. 사실은 안개를 보면서 이렇게 시인이 생각하고 있죠. 비치나무 냄새 번져 나오는 젖을 희끗희끗 빤다 라고 했는데 왜 안개가 그런 빛깔인가 봤는데 마치 비치나무 젖을 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빛깔을 안개가 띠고 있대요. 그러니까 비치나무는 밤나무죠. 밤나무인데 밤나무에서는 생명의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죠. 그래서 그 풀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식물학 이런 이름도 조금 어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밤나무 향기가 안개에 가득 배어 있는데 그때 그 젖을 희끗희끗 빤다라고 해요. 약간 생명성, 네, 어떤 그런 생명성을 좀 담은 표현인 듯해요. 밤나무 향기는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죠. 서늘한 빗방울 물방울 뛰어 올린다. 뿌리가 부풀어 오른다. 물거품처럼 이라고 했네요. 안개가 만들어지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막 빗방울 물방울 뛰어 올린대요. 그래서 안개가 되죠. 근데 사람 눈에는 그냥 뿌옇죠. 근데 이제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물방울 빗방울을 뛰어 올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뿌리가 부풀어 오른대요. 뿌리. 네, 입술이 뿌리까지 갔어요.
뿌리가 부풀어 오른다. 물거품처럼. 좀 뭐라 그럴까요? 또 안개도 그 생명처럼, 그러니까 안개도 생명처럼 마치 식물과 같이 안개도 뿌리가 탄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부풀어 오른다 물거품처럼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안개도 생명처럼 식물처럼 그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탄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막 나온대요. 네. 그리고 웅웅거리고 부서지고 내장처럼이라고 했는데요. 웅웅거리고 부서지고 내장처럼 고요 쏟아져 내리고 하였는데, 웅웅거리고 부서지고 내장처럼 고요 쏟아져 내리고, 뒤에 역이 나온 걸로 봐서 웅웅거리고 부서지고는 기차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서지고 이 말은 어쩌면 기차 소리에 어쩌면 흰 눈이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부서지고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기차 소리에 그 지역이 저기 거의 뭐 남극 근처까지 갔으니까, 남극은 아니죠. 아르헨티나 그 끝자락까지 갔으니까, 최남단, 네,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 기차가 지나가면 얼음이 깨지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시인이 상상으로 표현한 듯합니다. 내장처럼 고요 쏟아져 내리고 라고 했는데요. 왜 내장처럼 고요 쏟아져 내리고 그랬을까요? 내장은 깊은 곳에 있죠.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거는 식물학이잖아요. 어떤 생물, 동물로 보면 내장은 깊은 곳에 있는데, 여기가 깊은 오지임을 마치, 오지를 마치 어떤 그 생물의 기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듯해요. 워낙 오지여서 그 고요가 마치 내장처럼 쏟아져 내린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야 할, 쏟아도 내리고 했는데 또 내려야 할 역을 잃고 흘러가는 페르맹 전신주, 흰 눈송이들, 백야의 건반을 치는 사내, 창문 두드리는 나뭇가지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내려야 할 역을 잃고 흘러가는 이 말은 사실은 내릴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계속 보이니까 시인이 그 화자가 마치 내려야 할 역을 잃고 잃어버리고 그 흘러가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니까 화자는 그게 마치 자기가 가면서 저쪽에서 계속 오고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멘 전신주 한 가지, 흰 눈송이들 한 가지, 백야의 건반을 치는 사내 또 한 가지, 이렇게 따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 백야의 건반을 치는 사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백야의 건반을 치는 사내. 백야 하면은 백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백야, 흰 눈이 내려서 하얀 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백야 했을 때 흰 눈이 내린 들판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백야의 건반을 치는 사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진짜 백야의 건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흰 들판에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나 봐요. 그 창문 두드리는 소리를 마치 피아노 건반 소리로 화자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야의 건반을 치는 사내라고 해놓고 거기다 부연 설명으로 창문 두드리는 나뭇가지라고 표현했네요. 길고
가는 손가락 갈라지고 떠도는 빗방울 물방울 변두리로 나를 싣고 피아노 소리와 함께 사실은 열차가 가고 있는 거죠. 나뭇가지가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와 함께 자기는 그 아르헨티나 최남단 변두리로 가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 소리가 자기 거기 데려다 준대요. 근데 진짜 피아노 소리가 아니고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자꾸 두들기는 소리죠. 창밖 브이지 야흐행 마주보며 네, 마주보며 여기 마주보며를 띄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마주보며가 마주가 부사고 보며가 동사니까 띄었어야 될 것 같은데 띄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창밖도 이렇게 제가 빨간 것으로 해놨죠. 이 창밖이 붙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이 띄어쓰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꼭 창의 밖이라는 어떤 그 밖의 의미를 밝혀야 될 때만 이렇게 띄어쓰고요. 창밖은 붙여 쓰세요. 네, 근데 시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띄어쓸 수 있어요. 시인의 의지대로 띄어쓸 수 있는데 웬만하면 창밖은 항상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주보며도 아마 띄었을 거예요. 이렇게 마주가 이게 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띄었어야 될 겁니다. 마주보며 또 길게 늘어나고 네, 그죠. 그 길게 쭉 늘어난대요. 네, 이게 지금 뭐가 이렇게 상대편에서 이렇게 반대편에서 기차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쭉 늘어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 나뭇가지 피아노 연주가 느려지는 거죠. 어쩌면 열차가 속도를 늦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슬슬 느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문이 토기처럼 얼굴 금이 가고 스쳐가는 가문비 나무 그늘 나뭇가지 그림자 일러기는 시간이라고 했네요. 네. 이 가문비 나무 저희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가면 가문비 나무 설명 나옵니다. 네. 근데 특히 은청 가문비 나무를 보시면 그 위에 눈이 덮인 듯해요. 그래서 네, 참 이상합니다. 신비하고 그 그림자 일렁이는 시간 산란하는 밤의 시작을 경계를 지나 나는 또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 그러니까 경계를 지나 나는 이 말 살짝 빼보면 네, 산란하는 밤의 시작을 또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지나서 그 산란하는 밤의 시작을 내가 또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지속되나 봐요. 계속 그냥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바라보고 있대요. 어떤 경계를 지나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간이 이 시인은 밤에 알을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란하는 밤의 시작을 또 나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나뭇가지 일렁이는 시간인데, 네. 그 다음, 이제 동네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마젤란 펭귄들, 발자국 소리, 울음, 발자국 소리, 울음, 미역줄기처럼 늘어지고, 이 음악이 이렇게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화자는 음악과 함께 어딘가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젤란 펭귄들 하면은 그 마젤란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 해협에 있는 펭귄들을 말하죠. 펭귄이 우리가 그 동물의 TV 방송 같은 데서 어떤 펭귄들을 자주 보지만 그냥 별로 이렇게 대단히 뭐 관심을 가지고 보지는 않죠. 대부분 이제 남극에 있는 펭귄 정도만 보는데 남극에 있는 펭귄 종류 못지않게 대륙의 펭귄도 많아요. 대륙의 펭귄도 많은데 가장 유명한 게 아마도 그 아프리카 펭귄도 있고 또 그 갈라파고스 펭귄도 있는데 그리고 마젤란 펭귄이 있습니다. 이제 남극에 있는 펭귄은 좀 우리가 그 아델리 펭귄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펭귄이죠. 아주 사나운 펭귄. 그리고 황제 펭귄이라고 해서 아주 큰 펭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남극의 상징과 같은 펭귄이죠. 근데 이제 마젤란 펭귄은 그냥 대륙에서 서식하는 펭귄입니다. 그 마젤란 해협이라고 그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해협에서 자주 발견돼서 그래서 마젤란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역줄기처럼 늘어지고 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마젤란 펭귄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음악이 다시 느려져요. 이거는 화자의 음악이 느려진 것이지 실제 어떤 무엇이 느려진다기보다는 마젤란 해협에서 또는 뭐 마젤란 펭귄이 서식하는 지역, 뭐 포클랜드는 아니겠죠, 섬이니까 뭐 어디고 뭐 칠레나 뭐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뭐 마젤란 펭귄 울음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소리가 그러니까 펭귄의 울음소리가 쭉 나니까 그 울음소리가 마치 미역줄기처럼 늘어지고 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음악도 시인의 음악이 그러니까 화자의 음악이 쭉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펭귄의 울음소리를 미역줄기처럼 쭉 늘어지고 라고 했는데 미역줄기를 잘 상상해 보시면 오선 악보, 오선보라고 하나요? 악보, 선 5개짜리 그어진 악보가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으면 마치 미역줄기, 그 바다에서 미역줄기 흔들리는 모습을 악보에다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펭귄이 울음소리를, 그러니까 화자가 펭귄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하고 울으면 그게 마치 악보처럼 미역줄기라는 악보처럼 이렇게 늘어지고 라고 표현한 듯 합니다. 네. 그리고 움푹 파인 자국, 발자국, 혀뿌리가 길게 늘어져 꿈틀거린다. 지금 음악이 계속 느려지고 있죠. 느려지고 있어요. 하얀 모래밭, 그리고 하얀 추위, 그리고 하얀 포말이라고 했네요. 이 혀뿌리, 움푹 파인 자국 하면은 대체로 펭귄들이 산란하는 것이죠. 산란하는 것이고, 발자국들 아주 분주함을 표현한 것 같고요. 혀뿌리가 길게 늘어져 꿈틀거린다. 이거는 아마도 산란을 하고 나서 펭귄들이 내는 소리를 상상한 것 같아요. 이 혀뿌리도 웬만하면 어떤 사물의 이름, 하나의 명사입니다. 목구멍 뒤쪽에 있는 혀뿌리죠. 네. 입쪽 안에 있는 혀 출발점, 그거를 혀뿌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시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띄었을 수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붙여 쓰셔야 합니다. 혀뿌리가 길게 늘어져 꿈틀거린다. 하얀 모래밭, 그리고 하얀 추위, 하얀 포말이라고 했네요. 네. 그런 소리를 이렇게 펭귄 소리 하나하나를 마치 음악이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지금 어떤 음악적 느낌으로 음악의 악보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도 넣어주고 음악 악보에다가 색깔도 넣어주고 또 악보에다가 어떤 기온, 저 추위도 넣어주고 그러죠. 또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하얀 포말이라고 있는데 뭐 쌀포자에 아니 뭐죠 그 물 거품 포자에 물거품 말자죠. 그래서 포말이라고 하는데 물거품을 포말이라고 그래요. 거품을. 그런데 이제 또 그 혹시 비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말. 말비자에 물거품 말자 써가지고 비말이란 물거품이 튀어오르면 그것을 비말이라고 합니다. 물거품이 툭 튀어오르잖아요. 네, 그런 걸 비말이라고 해요. 기역과 마디가 끊긴 생선뼈와 기역과 마디가 끊긴 생선뼈와 조개 무덤 사이를 가마우지들 종종 걸어 나오고 라고 했네요. 마디가 끊긴 생선뼈는 죽음이죠. 조개 무덤도 죽음이고 그 사이를 네, 또 여기서는 어떤 음악으로 치면 상당히 긴장되고 좀 빠르죠. 빠르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 조개 무덤 사이를 가마우지들 종종 걸어 나오고 가마우지가 뭐죠? 죽음이 나오고 가마우지가 나오고 가마우지는 참 개걸스럽게 뭐든지 다 삼켜버리는 새죠. 가마우지 가지고 낚시하는 것도 봤어요. 그 동남아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가마우지 모가지를 칵 묶어놓고 사냥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마우지가 삼킬래다 못 삼키고 있으면 사람이 그것을 또 뺏어요. 목구멍에서 빼내죠. 네, 그렇게 낚시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가마우지를 많이 굶겨가지고 낚시할 것 같아요. 네. 그 가마우지들 종종 걸어 나오고 가마우지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음악으로 치면 상당히 좀 빠르게 흐르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또는 긴장된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점령할 수 없는 나라의 국경 우수아이야 숲길 뒤틀린 피치나무 뿌리 물거품이 사그라든다 라고 했네요. 점령할 수 없는 나라의 국경 왜요? 오지에 있기 때문에 점령할 수 없는 나라죠. 그리고 저 전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위치 그 도시 이름인데 저 우수아이아라고 네, 거기가 그렇습니다. 우수아이아 뭐 아르헨티나 최남단 도시 우리나라 최남단 마을이 해남 뭐 땅끝마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파도인가 마라도인가 하는데도 아마 최남단 섬일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수아이아가 남아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네. 숲길 뒤틀린 비치나무 뿌리 물거품이 사그라진다 라고 하는데 비치나무 뿌리가 뒤틀렸다고 합니다. 네. 좀 추위에 오그라든 것 같기도 하고 물거품이 사그라든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뭐 피아노 연주가 여행도 끝나가니까 연주도 끝나가야겠죠. 여행도 끝나가니 여행이 이제 도착하는 지점이죠. 어딘가에 도착해서 여행이 끝나가니까 좀 뭔가 좀 사라지고 그런 느낌인데 음악도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 연주가 점점 느리게 끝나간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잎이죠. 잎과 뿌리에 관한 식물학. 네, 시인에게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어떤 뭘까요? 잎과 뿌리와 관련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하기 때문에 잎과 뿌리에 관한 식물학이다라고 표현한 듯해요. 네, 잎으로 시작해서 또 뿌리로 끝나네요. 지금까지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잎과 뿌리에 관한 식물학 조상우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감상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